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요런 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를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는데 RPG 게임을 여러분들이 런칭을 하기로 했어요. 자, RPG 게임을 런칭을 해야 되는데 게임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팀에 들어갔대요. 캐릭터. 자,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팀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됐어요. 프로젝트 참여. 근데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게임 캐릭터를 뭘로 만들까 하다가 캐릭터 종류를 생각을 한 거예요. 캐릭터 종류는 전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인이 있었으면 좋겠고, 궁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정도 캐릭터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전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전사에 만든 이제 클래스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전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사를 만들다 보니까 전사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대요. 기본적인 기능. 어떤 기능이 있냐면 걷다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뛰다라는 기능도 있대요. 뛰다. 걷다랑 뛰다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보통적으로 뭐 포션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뭐다? 기능들을 전사가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전사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다가 전사 A 전사 해가지고 U 전사 캐릭터를 하나 생성을 했대요. 그래서 A 전사는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걷다 메서드도 호출하고, 그 다음에 뛸 수 있으니까 뛰다라는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포션을 먹다라는 기능도 이런 식으로 포션을 마신다라는 기능도 호출할 수 있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전사만의 기능이 아니라 상인이랑 궁수도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궁수도 해당 기능을 추가를 시켜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상인과 궁수도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상인, 그 다음에 A 상인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궁수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얘네들 이제 기본 캐릭터들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이거 한번 베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자라고 한 거예요. 자, 베타 테스트를 돌려보니까 얘네들이 뭐밖에 못하는 거예요? 걷다 뛰다 포션을 먹다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거 게임 RPG 게임이 뭐 이래 재미가 없대요. 자, 그래서 게임팀에서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전사랑 상인이랑 궁수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들을 추가를 하자. 즉 각각의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사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이런 기능이 있대요. 전사는 검을 휘두르다. 자, 검을 휘두른다라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자, 검을 휘두를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상인은 물건을 팔 수가 있대요. 얘만. 오직 이 게임 캐릭터 안에서는 상인만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물건을 판다라는 이런 기능. 그래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뭐 10,000원에.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궁수는 마찬가지로 궁수도 기능이 있대요. 궁수. 얘는 활을 쏜다. 이거는 궁수만의 특징이에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사한테 칼을 휘두른다라는 기능이 있대요. 검을 휘두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예전에는 똥게임이어 가지고 지금 이제 뛰다 뭐 걷다 뛰다 포션 먹다 이런 기능밖에 없었는데 각각의 기능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래도 게임이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예전보단 그래도 낫대요. 예전보다. 그래서 예전보단 낫다라는 걸 이제 해 가지고 이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사용을 하네. 그래서 반응이 좋아 가지고 게임 프로젝트 팀에서 뭐 했냐면 야 이거 반응이 좋다. 그러면 이번에 캐릭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 그래서 마법사를 추가를 했대요. 마법사. 자, 그래서 마법사를 추가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마법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마법사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법사도 걷다 뛰다라는 포션을 마신다라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특별하게 파이어볼을 날린다. 그러니까 파이어볼을 날린다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됐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각각의 캐릭터마다 기능이 있는 건 좋대요. 캐릭터마다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왜냐면 매번 캐릭터가 추가될 때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걷다 뛰다 포션 마시다 추가하고 걷다 뛰다 포션 마시다 추가하고 걷다 뛰다 포션 마시다 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가 발생했다? 중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중복. 그러면 자 자바에서 자바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데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중복을 최소화할까 고민해서 나온 언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걷다 뛰다 포션 마시다. 걷다 뛰다 포션 마시다. 캐릭터 만들 때마다 계속 추가하니까 어때요? 중복이 발생하니까 코드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팀에서, 프로젝트 팀에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마다 걷다 뛰다 포션 마시다를 추가하지 않고 이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상속을 하자. 상속. 즉, 지금 이 전사랑 상인이랑 궁수랑 이 마법사를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캐릭터라 부를 수 있죠. 캐릭터.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뭐다?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자.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걷다 뛰다 포션을 마시다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정의를 하면 지금 전사한테 걷다 뛰다 포션 마시다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에러 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요 기능. 근데 기능 말고도 속성까지도 지금 제가 속성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속성이 있다고 하면 인트 뭐 힘이 있다 해볼게요. 그래요. 어택 포인트, 공격 포인트, 방어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여기다 이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 두 개에 기능이 세 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성과 기능은 모든 캐릭터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익스텐즈라 쓰고 캐릭터라 쓰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전사 is a 캐릭터. 즉 뭐다? 전사는 캐릭터이다. 자, 그러면 전사는 캐릭터이다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그죠? 상인은 캐릭터이다 말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뭐하다? 전사한테 상속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물려주는 거잖아요. 물려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전사 입장에서 캐릭터는 뭐냐면 캐릭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 클래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부모 클래스. 부모 또는 조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 자, 그러면 이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전사 클래스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익스텐드 캐릭터 이렇게 쓰니까 익스텐드는 이즈어라고 해석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전사는 캐릭터이다. 그러면 뭐예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는 이걸 지금 캐릭터한테만 그 기능을 옮겨놨을 때 못 썼잖아요. 근데 익스텐드라 붙이니까 자, 지금 에러 나요, 안 나요? 에러 나요, 안 나죠? 즉, 뭐예요? 전사도 그 기능,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캐릭터라는 거를 계속 여기다가 뭐 한다? 상속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중복이 최소화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각각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법사 A 마법사
그다음에 new 마법사 해볼게요. A 마법사한테 마찬가지로 얘도 뭐 걷다 뛰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는 파이어볼을 쓴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기능들을 뭐하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쓰니까 중복이 발생해야 안 해요?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성도 같이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전사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가 레벨업을 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 된대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즉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뭐다? 하위 클래스한테 다 뭐한다? 전수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걸 뭐라 한다?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자식 입장에서 다 물려받는 거. 그걸 상속이라 한다. 그럼 상속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돈 물려준다는데 안 받는다는 사람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부모가 준 그 클래스 속성과 기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기능을 뭐한다?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